지하 군사 기지가 있던 거대한 분화구에서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뒤틀린 금속 덩어리만이 방공 및 레이더 시스템의 흔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광활한 땅 곳곳에 건물들이 잔해로 변했습니다. 미국이 이란의 군사력을 전면적으로 투입하기로 결정한다면 이란은 이런 모습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란이 가장 두려워해야 할 무기는 무엇일까요? 이 영상에서는 이란이 가장 두려워하는 미국의 5가지 무기와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확실히 이란은 미국의 주요 경쟁자인 중국이나 러시아만큼 강력하지는 않지만 미국이 상대할 수 있는 적들 중에서 결코 만만한 상대도 아닙니다. 이란은 2025년 연례 글로벌 파이어파워 리뷰에서 145개국 중 16위에 올랐으며 군사력은 우크라이나, 호주, 그리고 주요 경쟁국인 이스라엘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8,800만 명이 넘는 인구를 가진 이란은 이 지역에서 가장 큰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총 군사 인력은 약 118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글로벌 파이어파워에 따르면 이 중 약 61만 명이 현역 군인입니다. 여기에는 이란의 정규군인 아르테시의 약 42만 명, 그리고 정계 이슬람 혁명 수비대 IRGC의 약 19만 명이 포함되어 있으며 추가로 약 50만 명의 IRGC 예비군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편 과거 나자, NAJ로 알려진 국가경찰 및 국경수비대는 현재 파라자, FRRA자로 불리며 여기에 20만, 30만 명이 추가됩니다. 다만 이 부대들은 주로 국내 치안 담당으로 종종 별도 집계됩니다. 수십 년 제재와 경제난으로 일한 군인은 미국에 비해 장비와 무기가 크게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상전에서 병력 수가 반드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장에서는 수적 우세가 질적인 힘이 되기도 합니다. 더 중요한 점은 이란 지상군이 미국이 극복할 이란 군사력의 핵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공격자들에게 가장 큰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군사력 자체라기보다는 이란의 방대한 국토와 지리적 특성입니다. 이들은 막강한 방어 장벽이자 동시에 공격 기회를 제공하는 요소입니다. 방어 측면에서 이란은 약 63만 6천 평방마일로 66만 3천 평방마일인 알래스카보다 약간 작지만 상당한 전략적 중심을 제공합니다. 이란의 거의 모든 국경은 거대한 산맥들, 특히 서쪽의 자그로스 산맥에 의해 잘 보호되고 있습니다. 또한 테헤란, 이스파한, 타브리즈를 포함한 이란의 주요 인구 중심지 대부분은 산속에 자리 잡고 있거나 산맥에 의해 잘 보호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산악 지형 덕분에 광범위한 터널망과 지하기지, 무기 저장 시설, 미사일 발사 사일로 등 상당한 방어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설들은 이란의 방공력, 공군력, 그리고 군대의 상태에서의 약점을 어느 정도 보완해줍니다. 미국과 이란의 공군 또는 해군이 정면으로 맞붙는다면 그야말로 어른과 아이의 싸움이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미국의 공격기와 폭격기,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미사일을 격추하는 데 있어서도 이란은 상당한 열세에 놓여 있습니다. 이란은 S-400, S-300 토르, 에밀 등 러시아제 현대 시스템과 팔락, 세페르, 가디르 등 자체 개발한 다양한 레이더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설 수가 제한적이라 이란의 넓은 영토와 긴 국경선이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이란은 수천 기의 미사일과 드론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나 10만 기 이상이라는 주장은 과장된 듯합니다. 미국 당국자들은 2024년 말 기준 이란이 3,000기 이상의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했으며 드론과 단거리 시스템까지 포함하면 전체 탄약수는 더 많지만 10만 기에는 크게 못 미칩니다. 사거리가 120마일에서 1250마일까지 되는 이 무기들은 미국이 이슬람 공화국을 상대로 전면전을 벌일 경우 미국에게 심각한 골칫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란은 오랫동안 미사일 사거리를 약 1250마일로 제한한다고 주장해왔지만 카람샤와 같은 일부 시스템은 그보다 더 멀리 최대 1864마일까지 도달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제 미국이 어떤 상대와 맞서게 될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러한 방어 체계를 어떻게 돌파할 수 있는지, 그리고 물라들들에게 잠 못 이루게 하는 무기들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공격에서 주요 표적 중 하나는 전국 곳곳에 위치한 대형 지하 군사시설, 탄약 저장소, 그리고 미사일 사일로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시설들에서 이란의 주요 저항이 시작될 것입니다. 여기서 미국의 무시무시한 벙커 버스터 폭탄이 등장합니다. GBU-57AB MOP, 즉 대형 관통 폭탄은 미 공군이 사용하는 정밀 유도 3만 파운드짜리 벙커 버스터 폭탄입니다. GBU-57, 즉 유도 폭탄 57은 이전에 사용 가능했던 가장 깊이 관통하는 벙커 버스터들, 즉 5,000 파운드짜리 GBU-28과 GBU-37보다 훨씬 더 큽니다. 대형 폭탄이라 BE 스피릿 같은 대형 폭격기만 탑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에서 이어집니다. GBU-57은 길이가 20.5피트, 직경이 31점,
5인치 무게가 27,125파운드 하이입니다. 이 폭탄은 2004년에 미 공군과 국방위협감소국의 협력을 통해 개발 및 테스트되었으며 관통력과 폭발력을 강화하기 위해 여러 차례 업그레이드를 거쳤습니다.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에 성공적인 시험 투하가 이루어졌습니다. MOP는 폭발하기 전에 지하 약 200피트까지 관통할 수 있어 견고하게 요새화된 지하 구조물을 타격하는 데 필수적인 무기입니다. 실제로 MOP는 현재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깊이 파고드는 비핵 벙커 버스터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 무기는 유도되어 목표물 위의 표면을 매우 높은 정확도로 타격할 수 있습니다. 이 무기는 BLU-127, 탄두 KMU-612, 꼬리키트 BRU-72, 폭탄 렉 시스템 MOP 적재 어댑터, MXU-1012, 비분리 너트 지상 지원 장비, 분리 너트 시뮬레이터, 그리고 관련 훈련 장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폭탄 하나로 대부분의 지하 시설을 관통할 수 있으며 BA는 각 적재 구획에 하나씩 총 2발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깊고 견고한 요새 목표물에는 GBU-57의 정밀 유도로 여러 폭탄을 같은 목표에 투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심지어 세 번째와 네 번째 폭탄까지 연이어 하나의 목표물에 직접 투하하면 수백 피트 깊이까지 관통할 수 있어 가장 견고한 요새화된 시설조차 파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BI 스피릿 EE 벙커버스터 폭탄을 탑재해 발사할 수 있다는 점만이 이란 지도부의 악몽이 되는 건 아닙니다. 노스럽 BE 스피릿, 일명 스텔스 폭격기는 미국의 중, 전략 폭격기로 조밀한 대공 방어망을 뚫기 위해 설계된 저피탐 스텔스 기술을 갖추고 있습니다. 2명의 승무원이 탑승하는 아음속 전익기인 이 비행기는 노스럽이 설계했으며 이후 노스럽 그러머니 주 계약자가 되어 보잉, 휴즈, 보트가 주요 하청업체로 참여했습니다. 1987년부터 2000년까지 총 21대의 BE가 생산되었으며 대당 평균 가격은 21억 3천만 달러였습니다. 이는 오늘날 기준으로 대당 40억 달러가 넘는 금액입니다. BI는 AGM-158, JASSM, 순항 미사일과 같은 대형 공대지 스탠드오프 무기를 스텔스 구성으로 탑재할 수 있는 유일하게 공식적으로 운용 중인 항공기입니다. GBU-57의 대안으로 BI는 최대 80발의 500파운드급 마크 82 JDAM GPS 유도폭탄이나 16발의 2400파운드급 B-83 핵폭탄을 포함한 재래식 및 열핵 무기를 투하할 수 있습니다. BI의 무기괴는 마크 82와 마크 84 폭탄, CBU-87 복합 효과 탄약, 게이터 지뢰, 그리고 CBU-97 센서, 신관 무기와 같은 다른 재래식 무기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스텔스 기능 외에도 BA가 비행할 수 있는 아찔한 고도는 추적은 물론이고 조준하거나 격추하는 것조차 극도로 어렵게 만듭니다. 저피 탐성과 극고도의 조합은 기내 센서의 탐지 범위와 시야도 모두 증가시킵니다. BI는 정교한 GPS 지원 조준 시스템 GAT를 갖추고 있는데 이 시스템은 기체에 APQ-181 합성 개구 레이더를 이용해 목표물을 지도합니다. 그 결과 BE는 최대 5만 피트의 고도에서 공격 임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급유 없이 6,000 해리 이상의 항속거리를 가지고 공중급유 한 번만으로 10,000 해리 이상을 비행할 수 있습니다. 이 항공기는 4만 피트 고도에서 최대 시속 630마일 해수면에서는 마하 0.95 그리고 4만 피트 고도에서 순항 속도는 시속 560마일입니다. 주로 핵폭격기로 설계된 BE는 1999년 코소보 전쟁에서 처음으로 전투에 투입되어 비핵, 즉 재래식 폭탄을 투하했습니다. 이후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리비아, 예멘에도 사용되었습니다. 이게 이란에겐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 그들이 하늘에서 무서운 포식자를 만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 포식자는 그들이 눈치채기도 전에 재래식이나 핵무기로 대규모 죽음과 파괴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BI 스피릿만이 이란인들에게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유일한 항공기는 아닙니다. 그들은 또한 F-35도 어떻게든 상대해야 할 것입니다. 로키드 마틴 F-35 라이트닝 I는 미국의 단좌, 단발, 초음속 스텔스 전투기 계열로 공중 우세와 타격 임무 모두를 위해 설계된 다목적 전투기입니다. 또한 전자전 및 정보 감시 정찰, 즉 ISR 능력도 자랑합니다. 이 항공기는 세 가지 주요 변형이 있습니다. 일반 이착륙형 CTOL, F-35A 단거리 이륙 및 수직 착륙형 STR-5VL, F-35B, 그리고 항공모함형 CB F-35C입니다. 캐터펄트 보조 이륙 및 어레스터 훅 착륙 방식의 F-35C입니다. 항공모함형은 곧 보시겠지만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F-35는 2006년에 처음 비행했으며 F-35B는 2015년 7 월미 해병대에 실전 배치되었습니다. 이어서 F-35A는 2016년 8 월미 공군에, F-35C는 2019년 2월 미 해군에 각각 실전 배치되었습니다. 이 전투기는 2018년 처음 이스라엘 공군이 실전에서 사용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혁신적인 전투기를 점점 더 많이 운용하는 미국 동맹국 중 하나입니다. 미국은 2044년까지 2456대의 F-35를 도입할 계획이며 이는 앞으로 수십 년 동안 미 공군, 해군, 해병대의 주력 전술 항공 전력을 구성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전투기는 2070년까지 나토와 미국 동맹국의 공군력의 핵심이 될 예정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F-35가 현재와 가까운 미래에 미국과 동맹국 공군의 핵심이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왜 이 전투기가 이란 군 지도부의 스트레스를 그렇게 높이는 걸까요? 그 이유는 화력, 스텔스, 그리고 기동성의 조합에 있습니다. 미군에 실전 배치된 두 번째 5세대 전투기이자 최초의 실전 운용 가능한 초음속 STOBL 스텔스 전투기입니다. F-35는 낮은 탐지율, 첨단 항공 전자장비, 그리고 센서 융합을 강조하여 높은 상황 인식 능력과 장거리 살상력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첨단 센서와 임무 시스템 덕분에 미 공군은 이 전투기를 적 방공망 제압, SR-OTE과 공중 차단 임무를 수행하는 주력 타격기로 간주합니다. 이란 입장에서는 미사일과 드론 억제력이 미국의 차세대 전투기를 격파해야만 미군의 공격을 막거나 자체적인 방역을 가하는 데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격은 해당 지역의 미군 기지, 항공기, 해군 함정뿐만 아니라 아랍에미리트 UAE와 사우디아라비아처럼 미국과 동맹 관계에 있는 인접 국가의 석유 및 기타 에너지 시설을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란의 첫 문제는 스텔스 기능을 갖춘 F-35를 어떻게 탐지, 추적할지입니다. F-35는 접히 탐성을 위해 경사직에 설치된 두 개의 수직 꼬리 날개가 있는 윙테일 구조입니다. 앞전 플랩, 플래퍼론, 방향타, 그리고 스테빌레이터라고도 불리는 전가동 수평 꼬리 날개 등 비행 제어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전 루트 익스텐션, 즉 차이니스라고 불리는 부분도 엔진 흡입구까지 앞으로 뻗어 있습니다. 고정식 디버트리스 초음속 흡입구, 즉 DSI는 돌출된 압축 표면과 전진 수입된 카울을 사용하여 동체 전방의 경계층을 흡입구에서 멀리 떨어뜨립니다. 이 흡입구는 엔진을 위한 Y자형 덕트를 형성합니다. 이러한 스텔스 기능들은 F-35가 이란의 레이더와 방공망에 포착되기 매우 어렵게 만듭니다. F-35는 대체한 경량 전투기들보다 상당히 무겁고 가장 가벼운 변형조차도 공허 중량이 29,300파운드에 달합니다. 이 무게의 상당 부분은 내부 무장창과 대규모 항공 전자 장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추가 무게가 반드시 단점인 것은 아닙니다. 특히 미사일이나 드론을 격추하거나 노후되고 훨씬 열등한 이란 공군과의 근접 공중전에서는 반드시 단점이 되지는 않습니다. 모든 기종은 내부 무장 탑재 시 최대 속도 마하 1.6을 기록합니다. F-35는 슈퍼크루즈가 가능한 항공기는 아니지만 애프터버너를 사용하면 마하 1.2의 속도로 150마일을 주파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장 상황에서 매우 유용합니다. 또한 대형 안정판, 앞전 연장부와 플랩, 그리고 기울어진 방향타 덕분에 트림된 알파 50도에서 뛰어난 고알파 받음각 특성을 제공합니다. 완화된 안정성과 3중 중복 플라이, 바이 와이어 제어 시스템은 뛰어난 조종 특성과 이탈 저항성을 제공합니다. 항공 전자장비와 센서 융합은 조종사의 상황 인식과 지휘 및 통제 능력을 향상시키고 네트워크 중심전을 용이하게 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주요 센서에는 노스롭 그루먼 AN/APG-81, 능동 전자주사식 배열, 즉 AESA 레이더, BAE 시스템즈, AN/ASQ 기삼기 9, 바라쿠다 전자전 시스템, 노스롭 그루먼 레이시온 AN/AAQ-37, 전기광학 분산 개구 시스템, 록히드 마틴 AN/AAQ-45 전기광학 표적 조준 시스템, 그리고 노스롭 그루먼 AN/ASQ-2442 통신, 항법 및 식별 장비가 포함됩니다. 조종색의 우위를 제공하는 강력한 센서 배열이지만 F-35는 이러한 센서들이 서로 연동되어 다른 공중, 지상, 해상 자산들과 결합해 지역 전장 상황을 통합적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아무리 속도, 파워, 스텔스, 기동성이 뛰어나도 이를 실질적으로 활용할 화력이 없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F-35는 스텔스 강화를 위해 두 개의 내부 무장창과 각각 두 개의 무장 장착 지점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바깥쪽 두 개의 스테이션에는 최대 2,500파운드 또는 F-35B는 1,500파운드까지 무장을 탑재할 수 있으며 안쪽 두 곳에는 공대공 미사일을 장착합니다. 외부 장착 지점에 탑재되는 공대지 무장으로는 제이담 페이브웨이 시리즈 폭탄, AGM-154 합동 원거리 무기와 집속탄, 그리고 GBU-39 소직경 폭탄, GBU-53B, 스톤브레이커, 스피어쌈과 같은 여러 소형 탄약이 있습니다. 내부 장착 지점에는 AIM-120 암람과 향후 AIM-260 제이탐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면 F-35에는 2023년 10월 이 B-61 모더 12 핵폭탄을 탑재할 수 있는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이 항공기는 스텔스가 필요하지 않은 임무에서는 AGM-158 제즘이나 AGM-158C 엘라즘 순항 미사일과 같은 무기를 위해 6개의 외부 무장 장착 지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내부와 외부 무장 장착 지점을 모두 사용하면 AIM-120 공대공 미사일 8발과 AIM-9 미사일 2발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00파운드 폭탄 6발, AIM-120 미사일 2발, AIM-9 미사일 2발로 구성된 조합도 가능합니다. 지상 표적을 위해 F-35는 25mm 자세오 U-12, U 이퀄라이저의 경량사 현장 변형인 자페이유 22A 회전식 기관포 1문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이 기관포는 F-35A의 좌측 날개 근처 내부에 장착되어 있으며 182발의 탄약을 탑재합니다. F-35B와 F-35C는 내부 기관포가 없으며 대신 GAU-22A 기관포와 220발의 탄약을 탑재할 수 있는 테르마 AS 다목적 포드 MMP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포드는 항공기 중앙선에 장착되어 레이더 반사 면적을 줄이도록 설계됐습니다. 결론적으로 F-35 한 개 비행대만으로도 이란의 방공망을 제압하고 공중 방역을 막기에 충분하며 BE와 GBU-57 이 그들의 군사 인프라와 지상군을 강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F-35는 어딘가에서 이륙해야 하며 바로 여기서 네 번째로 불길한 미국의 무기가 등장합니다. 공정하게 말하면 이것은 무기보다 떠다니는 첨단 군사섬이라 부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은 항공모함입니다. 이는 미국 원정군의 힘의 상징이며 미국이 경쟁자보다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는 분야입니다. 우리는 특히 제럴드 R 포드급 항공모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럴드 R 포드급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은 현재 해군을 위해 건조 중이며 해군은 기존 항공모함을 하나씩 대체하기 위해 총 10척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 전화는 제럴드 R 포드급의 첫 번째 함정인 제럴드 R 포드함 CBN-78에서 시작되었으며 이 함정은 2008년에 발주되어 2017년 7월에 취역했습니다. 이 급의 두 번째 함정인 존 F 케네디함 CVN-79은 2025년에 취역할 예정입니다. 새 함정들은 니미츠급과 비슷한 선체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함정들은 CVN-X, CVN-21에서 개발된 전자기식 항공기 발사 시스템 EMALS 등 첨단 기술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효율성을 높이고 운영 비용을 줄이기 위한 다른 설계 특징들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 중에는 더 적은 승무원으로 운항할 수 있도록 한 점도 있습니다. EMALS는 니미츠급에서 사용된 증기 피스톤 대신 선형 유도 모터를 이용한 캐터펄트로 항공기를 발사합니다. 이 방법은 항공기를 더 부드럽게 가속해 기체 스트레스를 줄입니다. 무게가 더 가볍고 비용이 적게 들며 유지 보수도 덜 필요하고 증기 피스톤 방식보다 다양한 무게의 항공기를 발사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F-35를 운용하기에 이상적입니다. 새 항공모함급의 또 다른 혁신적이고 어쩌면 혁명적인 특징은 첨단 어레스팅 기어, 즉 AAG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기존 항공모함에서 사용되던 전통적인 유압식 어레스팅 시스템을 보다 현대적인 전기기계식 장치로 대체합니다. 유압식 시스템은 유인 항공기를 멈추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더 가벼운 무인 항공기 UAV에는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반면 AAG는 회전 엔진과 수차, 그리고 유도 모터를 결합해 어레스팅 힘을 보다 정밀하게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이 덕분에 기존 유압식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가벼운 UAV도 안전하게 포착할 수 있습니다. 터보 정의 시스템으로 에너지 흡수를 관리해 AAG는 더 부드러운 착함과 기체 충격 감소를 제공합니다. 이로써 함선은 항공기와 UAV 운용이 가능한 항공모함으로 변모해 투입 가능한 위협의 규모와 종류가 확대됩니다. 첨단 레이더와 방어 시스템도 갖추고 있습니다. 이 함급의 선도함인 제럴드 R 포드함 CVN-78은 듀얼밴드 레이더 DBR을 탑재하고 있는데 이는 X밴드 AN-SPY-3 다기능 레이더와 S밴드 AN-SPY-4 광역 탐색 레이더를 결합하여 3개의 위상 배열 안테나에 분산시킨 시스템입니다. X밴드 안테나는 적어도 추적과 레이더 조사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S밴드 안테나는 모든 기상 조건에서 광범위한 표적 탐지와 추적을 담당합니다. 하지만 DBR의 높은 비용과 복잡성 때문에 포드급의 이후 항공모함들, 즉 존 F 케네디함 CVN-79부터는 AN-SPY-6 계열에서 파생된 차세대 고정식 레이더인 엔터프라이즈 항공감시 레이더가 대신 탑재될 예정입니다. 이란 해안에 전략적으로 배치된 제럴드 R 포드급 항공모함 한 척은 구축함과 기타 미 해군 전력과 함께 이란 해군을 무력화시키고 F-35를 출격시키며 전체 공격 편대에 대한 상황 인식을 제공하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란이 어떻게든 대처해야 할 또 다른 해상 위협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수면 위가 아니라 파도 아래에 숨어 있습니다. 버지니아급 또는 SSN-774급은 미 해군이 운용 중인 최신형 원자력 추진 순항 미사일 공격 잠수함입니다. 이 잠수함급은 대잠전, 정보 수집 작전,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을 이용한 타격 작전 등 광범위한 원양 및 연안 임무를 수행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2004년부터 운용 중이며 최소 2060년까지 현역일 것으로 예상되고 이후 건조된 잠수함은 2070년대까지 운용될 전망입니다. 각 잠수함은 33년의 운용 기간 동안 14, 15회의 작전 배치를 수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은 현재 24척의 버지니아급 잠수함을 운용 중이며 총 66척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버전에 따라 이 잠수함들은 수중 배수량이 7,900톤에서 1,200톤 사이입니다. 길이는 377피트에서 460피트 사이이고 폭은 34피트이며 속도는 25노트 이상이고 항속거리와 작전 지속 시간은 사실상 무제한입니다. 식량과 정비 요구 사항에서만 제한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 잠수함급이 이란에게 특히나 그렇게 위협적인 존재일까요? 첫째로, 이 잠수함들은 어디에든 있을 수 있고 이란인들은 전혀 눈치채지 못할 것입니다. 버지니아급 잠수함은 첨단 스텔스 기술과 워터백 방식의 대형 선수, 소나 어레이, LAB 어레이를 적용해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뛰어난 수동 탐지 능력을 갖추었습니다. 또한 강력한 공격력을 자랑합니다. 블록이리의 초기 모델은 12기의 수직 발사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과 내문의 21인치 어로의 발사관을 갖추고 있어 마크 48 어로에나 UGM-84 하푼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블록 3부터는 구성에 약간의 변화가 생기는데 12개의 개별 수직 발사관 대신 2개의 대국형 버지니아 페이로드 튜브 VBPT로 교체되었습니다. 각 튜브는 토마호크 미사일 6기를 적재할 수 있어 총 12개의 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최신형 블록 5와 6 모델은 여기에 더해 버지니아 페이로드 모듈을 추가했습니다. 이 모듈은 선체 중앙에 4개의 대국형 페이로드 튜브가 들어있는 새로운 선체 구획입니다. 4개의 VPM 튜브는 각각 토마호크 미사일 7기씩 총 28기를 추가 탑재할 수 있어 수직 발사 능력이 40기로 늘어납니다. 이 모델들은 전방 2개 VPT와 4개 어로의 발사관을 유지해 이전 모델처럼 최대 25기의 어뢰관 발사 무기를 발사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버지니아급 잠수함은 모듈식 건조 기술을 사용하여 제작되기 때문에 유지 보수와 업그레이드가 더 용이합니다. 이것이 이란에게 의미하는 것은 언제든 바다 밑에서 강력한 파괴력이 닥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중어뢰가 이란 함대를 격파하거나 토마호크 미사일이 도시 깊숙한 주요 인프라와 군사 목표물을 정밀 타격해 완전히 파괴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모든 것을 보면 이란이 이런 막강한 전력에 어떻게 대응할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무기들을 결합함으로써 미국은 이란의 방공망과 해상 위협뿐만 아니라 미사일과 드론의 비축분까지 신속하게 무력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무기들이 이란이 가장 경계해야 할 무기들일까요? 아니면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무기들이 있을까요? 전투 상황에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알려주시고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